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이버트럭 소식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정말 기습적인 사이버트럭 국내 출시 소식입니다. 정말 사이버트럭을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네, 물론 예약을 받았을 때 예상되던 가격하고 지금 나온 가격을 비교하면 그 괴리가 어마어마해서 사실 그때 계약해 놓으시고 정말 대부분의 분은 아마 취소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1억 4,500, 미스트가 1억 6천이니까 사이버트럭이 생각보다 비싸게 나온 거를 보면서 그래도 국내 1억 초반대면 내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나마 저렴한 사이버트럭 올휠 드라이브 버전이 1억 4,500이다. 굉장히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트럭 올휠 드라이브 달러를 그냥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은 1억 1,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차 배편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진 붙인 거는 맞지만 정말 과하게 붙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사이버비스트를 보면은 얘는 거의 혜자급입니다. 북미에서 지금 11만 4,000불인가요? 400불인가요?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은 그냥 이 가격입니다. 그냥 미국 가격이랑 똑같아요. 사이버비스트는. 이런 거 보면 혜자죠. 혜자인가? 1억 6천인 게 혜자인가? 물론 스펙을 보면 뭐 혜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취소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기다리셨던 분들 이 사이버트럭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왔을 때 중형 화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트럭을 운행할 때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훑고 넘어갈까 합니다. 테슬라 코리아 공식 블로그 가면은 사이버트럭을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 전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 코리아 블로그 찾아보셔가지고 여기 참고하시면 되시고 이거 전부 다 읽어드리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주의사항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면허증이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중형 화물차로 우리나라에서 분류가 됩니다. 구매 자체는 운전면허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운행 가능한 거는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있으셔야 된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 이 운전면허 따면 그래도 남자는 일종 수동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면허를 많이 땄었는데 네 그렇게 따신 분들 네, 네 생전 트럭 한번 몰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셨던 분들 네, 이렇게 트럭을 모실 기회가 생겼다. 네 국내 두 가지 트림이고요. 사이버트럭 올휠 드라이브, 사이버 비스트 있는데 이거는 스펙이 나옵니다. 미국 사이트 참조하시면 되시고 사이버 비스트 같은 경우는 0 60마일 무려 2.7초입니다. 그 예전에 포르쉐랑 이 제로100 대결할 때 이 포르쉐 겨우 이기는 영상. 근데 사이버트럭 뒤에다가 똑같은 포르쉐 토잉하면서도 포르쉐보다 빨랐다 하고 사이버트럭 광고한 적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사이버 비스트입니다. 트라이 모터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뒤쪽에 모터 2개, 앞쪽에 1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얘기가 있는데 이 차 사이즈 때문에 주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좀 와닿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보이는 카니발이랑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옆면만 봤을 때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보통의 주차 특히 확장 주차여도 선을 다 밟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5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따지면은 약간 선을 좀 밟으면서 침범하면서 겨우 들어갈 것 같아요. 대신에 옆차는 어떻게 내리든지 말든지 그 정도 급으로 가야 되는 수준. 우리나라는 이 주차에 대해서 정말 뭔가 좀 잘못 저질렀다. 네, 괜히 차 사고 나서 빌런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시는 공간에 주차 면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중주차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이버 트럭을 산다? 와 이건 진짜 힘듭니다. 진짜 이거 유지하기 힘드실 거고요. 권해드리지 않고 주차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주차하시더라도 거기 앞에 확장형이 아니다. 그러면 정말 난감한 상황 많이 벌어질 거고 아파트 단독방에 정말 많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 면수가 막 1.7, 1.8 막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지하 3층 막 내려가면은 막 양옆에 아무도 차 안 되는 막 그런 공간이다. 그러시면은 사이버 트럭을 사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보통의 우리나라 마트
있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데 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된 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주차 폭도 좁고 들어가는 곳도 좁은데 그런 곳에 좀 못 들어가실 수 있다.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솔직히 쓰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차 면소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난 사이버 트럭을 쓸 곳이 거의 정해져 있다. 나는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쓸 거야. 나는 뭐 가끔 캠핑장 가는데 쓸 거야. 뭐 이런 확실한 용도가 있으신 분들만 좀 사시길 권해드리고, 보통의 아파트, 네, 보통의 주차 면수 이런 곳을 가진 아파트 단지 그렇게 사신다? 네, 이거는 진짜 주차 어디 딴 데다 주차하실 거 아니면은 네, 진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남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괜시리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차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회전 반경 같은 경우 후륜 조항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 조항이 들어가면 회전 반경이 드라마틱하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델 S보다 회전 반경이 작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험료는 화물 차량 보험이 적용되고 승용차 대비 10에서 20%가량 높을 수가 있다. 아직 인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차값도 고려를 했을 때 정말 보험료가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V2L, 네, V2L이 들어가죠. 사이버 트럭에는 일반 가전 넣을 수 있냐? 네, 프리볼트 제품은 돼지코 같은 거 써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220V 전용만 돼 있다? 그러면은 변환 어댑터가 필요하다. 변압 어댑터를 써야 되는 가전제품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런 게 아니다, 프리볼트라면 그때 돼지코 같은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견인 능력 이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충전 얘기가 있는데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초고속 충전소들이 대부분 800V 시스템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 같이 800V 시스템을 차용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높은 속도를 보여주지만, 테슬라 같이 400V를 쓰면은 거의 반토막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kW짜리 충전기 꽂으면은 걔가 800V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최고 100kW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800V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이 속도를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또 함정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이 DC 콤보 어댑터가 제대로 장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사이버 트럭이 여기가 좀 길어야 되는데 짧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사시는 분들 급속 충전은 무조건 슈퍼차저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서드파티 제품, 서드파티도 아니죠, 미인증 제품 이런 거를 쓰셔서 좀 길어진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써가지고 억지로 하시겠다, 이런 거는 뭐 좀 말리고 싶지만 그러면서 뭐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이 독박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독박을 쓰지 않고 싶다, 나는 그냥 순정 테슬라가 제공하는 것만 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급속은 슈퍼차저만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습니다. J177 어댑터 그냥 문제 없이 꽂히기 때문에 완속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48V 저전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12V 전용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런 좀 특성이 있고요. 카페 보니까 좀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테슬라 코리아에서 밝힌 내용으로 봤을 때 사이버 트럭은 중형 화물차에 속한다. 그래서 보조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내가 아는 중형 화물차는 전부 다 출고 때부터 속도 제한 장치가 걸려서 나오는데 최고 90km/h의 속도. 그러면은 사이버 트럭이 중형 화물차로 분류가 되니까 90km/h의 속도로 제한이 걸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막 골치 아프게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구분 방법이. 정말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캔시스 가면은 중형 화물차로 리스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진 다 중형 화물차입니다. 거기에 보면 PV5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PV5는 보조금 받았습니까? 이상하게서 찾아보니까 또 여기서는 또 P5가 소형 화물차래요. 그래서 와, 이거 좀 답답하다, 뭐가 맞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중형 화물차는 보조금 못 받는 게 확실히 맞고, P5는 또 소형 화물차가 맞고요. 중형 화물차로 뭐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적재 공간이란 총 중량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중형 화물차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사이버 트럭은 90km/h로 제한되는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 장착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우리나라 인증 통과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인증 통과한 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이죠. FTA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수입 자체도 가능해요. 미국의 FMVSS 연방의 그 자동차 안전 기준입니다. 이거를 충족하는 차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KMVSS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어떻게? 제조사별로 1년에 5만 대씩. 참고로 이게 아마 최근에 이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이 5만 대 제한조차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FMVSS 규정을 따르면은 우리나라도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렇게 인증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입이 좀 많이 됐죠. 사이버 트럭들이.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형차 기준 아니냐.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증을 이렇게 가름해주는 거는 소형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승용차. 그런데 여기 또 특례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승용차가 아니라 승용차, 상용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상용차는 미국의 FMVSS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우리나라 인증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상용차는 픽업 트럭 중에서도 그로스 웨이트가 4.5톤 그리고 그 이하의 그런 것들,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뭐 이런 화물차가 아니고서는 이 상용차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트럭이더라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3톤 정도 되고요. 적재 용량이 1.1톤입니다. 합쳐가지고 뭐 총 중량이나 뭐 그로스는 다 아무 상관없이 다 무조건 조건을 충족해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미국의 FMVSS 규정을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KMVSS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문제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고, 안전 규정에 문제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정이었으면은 90km/h 속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출시를 해야겠지만, 이거는 미국 규정을 따른 걸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속도 제한 없이 차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거 찾느니라 힘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이거 중요하면서 속도 제한 걸린 거 아니냐,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 지금 직수해가지고 사이버 트럭 운용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차들 다 90제한 걸렸습니까? 아니죠. 걸린 거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만 얘가 중형 화물차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인증받는 것과 사용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 인증받는데 중형 화물차로 했지만 미국 인증을 받았다고 그게 막 승용차처럼 써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인증만 그렇게 패스한 거고, 그 밖의 것들은 우리나라의 중형 화물차라면은 모름지기 지켜야 되는 것들, 따로 부과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부과가 되고 지키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제 편도 2차선 같은 경우에는 1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3차선, 4차선 막 이렇게 되면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냥 1차선 진입이 차단이 됩니다. 3차선이면은 3차선을 주행차선으로 운용을 하시고 2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선은 아예 쓰실 수가 없는 거고, 심지어 2차선에서도 정속주행 하시잖아요. 오토파일럿 쓰시잖아요. 그거 누가 신고하면 100% 걸립니다. 추월차선에서 계속 주행하시면 걸리는 것 같이 똑같이 걸린다. 그러면은 4차선인 경우도 4차선이 주행차선이고 3차선이 추월차선입니다. 네, 막 5차선, 6차선 막 편도 막 그렇게 차선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도로별로 또 다 다른 거니까 화물차면 지켜야 되는 거 똑같이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3차선인데 막 1차선에서 주행하신다? 그러면은 신고감 되실 수 있으시니까 주의해서 운용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톨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하이패스 쓰셔가지고 크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지만 화물차 요금 그대로 내게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당연히 주차장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FTA 덕분에 네, 이런 제한 안 걸린 거 어딥니까? 사이버 트럭이 수입이 되는 게 어딥니까? 이것도 사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미 말고 지금 그 어느 곳도 사이버 트럭을 수입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FTA 덕분에, 사실 FTA가 맞나 싶습니다. 미국 차는 관세 안 물고 우리나라 현기차는 수출하면 15% 물고 이게 무슨 FTA인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이 규제적인 장벽은 확실히 좀 테슬라 쪽에 좀 유리하게 작동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덕분에 사이버 트럭이 들어왔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이 테슬라를 사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새는 좀 많이 희석이 됐지만 그래도 오토파일럿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이버 트럭에는요 오토파일럿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죠. 아니 얘는 테슬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전에 뭐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토파일럿이 어떤 거냐면요. 정확히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이 말 그대로 속도만 자동으로 크루즈 컨트롤 해주는 거, 앞차가 있냐 없냐 이걸 맞춰가지고 좀 스마트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일명 TACC라고 부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토 스티어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이 바로 베이직 오토파일럿이에요. 테슬라가 일컫는. 우리가 쓰는 오토파일럿이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차 같은 경우 이걸 나눠서 쓰진 않지만 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차 받았을 때 한 번 하면은 TACC 걸리고 두 번 따닥 해야 오토 스티어가 걸렸어요. 물론 이것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한 번으로 그냥 오토파일럿 쓸래?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면 TACC를 없애버리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그렇게 없애서 쓰실 겁니다. TACC 쓰실 일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오토 스티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TACC만 쓰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이버 트럭은 오토 스티어가 빠졌냐? 바로 이 오토 스티어, 그냥 오토파일럿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구식이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너무 구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 같이 보통의 승용차랑은 완전 다른 트럭이 나왔을 때 이거를 오토파일럿을 쓰게끔 다듬을 만한 그런 노력조차 안 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왜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만큼 오토파일럿을 신경 안 쓰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토파일럿이 지금 HDA2랑 비교되고 HDA2보다 구리네, BMW 반자율보다 구리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 게 그만큼 신경 안 써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 오토파일럿인데 그래도 사이버 트럭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이버 트럭에 맞게 오토파일럿을 그래도 좀 트윅을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는 그조차도 아니에요. 왜냐? 너무 슈렉이니까. 그러면은 사이버 트럭을 사시는 분들은 오토파일럿이 없네. 어떡하냐? 그래서 약간의 좀 희망회로가 생겼다라고 할까요? 일단 미국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북미에서만 사이버 트럭이 팔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미에서는 FSD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옵션을 썼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오토파일럿이 없죠. 여러분 오토파일럿은 저희가 너무 쉐시라서 여러분 차에 맞게 개발할 여력도 없고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대신에 훌륭한 FSD,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FSD를 쓰세요. 1년 공짜권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FSD 1년 구독권을 제공을 해 주셨다라는 거, 이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 비스트는 FSD가 포함이고요. 올휠 드라이브 버전, 그 롱레인지는 FSD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나라 9월 FSD 출시설 있죠? 지금 8월 말이죠? 와, 이게 거의 몇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FSD가 정말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물론 하드웨어 4가 탑재된 차량에만 먼저 들어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사이버 트럭은 하드웨어 4죠. 사이버 트럭에 오토파일럿이 안 들어가 있죠. 오토파일럿이 없이 이거를 출시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결국엔 FSD가 이거를 대체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와 동시에 FSD 출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죠. 이건 너무 희망회로가 쉽진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FSD가 미국산에 대해서 정말 9월에 아니면 조만간 뿌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약간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 한미 FTA 이 규정에 따라서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 미국산 차량들은 전혀 문제 없이 지금도 법적인 뭐 그런 거 없이 FS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국토부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산 테슬라 차량들은 규제에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 보면은 이제 그거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 시범지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은 뭐 SA 레벨로 따지면은 레벨 2, 레벨 2.5 2급입니다. 레벨 3가 아니에요.
차량 운행 보조입니다. 항상 그래서 앞에를 응시해야 되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안 잡고 있으면 뭐라고 하고. 사실 우리나라 NOA, 미국산 NOA 하는 거 보면은 FSD 슈퍼바이저랑 똑같거든요. 본질적으로 차가 혼자 판단해서 운전자 허락 안 받고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이게 FSD 슈퍼바이저 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 미국산 차는 이거에 규제가 없거든요. 언슈퍼바이즈드부터는 좀 달라집니다만 일단 슈퍼바이즈드를 바라시잖아요. 일단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트럭과 함께 이 FSD가 우리나라에 런칭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 FSD가 들어오면은 오토파일럿 쓰듯이 FSD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선에서 오토파일럿 쓰지 않습니까? FSD가 작동하는 차에서 오토파일럿 키듯이 이 기어 스토크를 딱 치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목적지 찍지 않더라도 FSD처럼 작동합니다. 이분은 지금 목적지를 찍지 않고 그냥 오토파일럿 키듯이 누른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는데 얘가 아무래도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신호 보면 멈추고 스탑 사인 있으면 멈추고 막 이런 것들, 차 오면 멈추고 교차로에서, 네, 알아서 우회전 해버립니다. 이거는 지 혼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안 찍어놨으니까.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토파일럿 없었을 때 FSD로 어느 정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FSD가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희망회로를 좀 돌려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사이버 트럭 정식 수입 소식부터 미국산 차량에 대한 FSD 업데이트 희망회로 근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